가을 막바지 일리노이주 여러 카운티에서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폐기하고 인도주의를 명목으로 수용한 중남미 4개국 출신의 이주민들을 위해 특별 노동 허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와 시카고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한인 밀집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 점심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어제 수요일 글렌비우와 놀스브룩 경찰서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 윌링 경찰서를 찾을 예정입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종교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일리노이주가 종교자유 보호장치를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이 교내 초월 명상 프로그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후 지난달 합의금으로 $150,000를 지급받았습니다. 시카고 사람들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 살고 싶을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시카고 사람들도 두바이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카고를 희망 거주지로 꼽은 미국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 등지에서 전문직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한인 일당이 수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시에서 지난 7일 실시된 시장 선거에서 한인 후보가 득표율 1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카타르가 일시 휴전을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10여 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협상을 중지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사 메타가 자사의 플랫폼에 게재되는 정치 광고에 인공지능 AI 사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목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가을 막바지 일리노이주 여러 카운티에서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질병통제방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서는 총 10개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수준이 중간으로 평가됐는데요.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CDC는 인구 10만 명당 10건의 신규 코로나19 입원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경우 중간 수준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켄터키 카운티는 지난 한 주 동안 입원이 23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입니다. 켄터키 카운티와 이로쿼이 카운티 병원에는 모두 20건의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가 발생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는데요. 또 다른 지역은 페이액과 에핑햄 카운티로 지난주에 비해 9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조 데이비스와 스티븐슨 카운티의 입원 건수는 주민 10만 명당 11건으로 43%, 에드거와 버밀리언 카운티는 지난 한 주 동안 입원 건수가 66.7% 증가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쿡과 레이크, 메케니, 듀페이지에서는 이번 주 코로나19와 관련한 336건의 신규 입원이 보고돼 2.4% 증가했습니다. 주민 10만 명당 4.7건입니다. 시카고시의회가 노동자들에게 연간 최소 10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시의회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몇 주 동안 논의를 거듭한 끝에 오늘 이 법안에 대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시카고 근로자는 12월 31일부터 매년 최소 5일의 병가와 5일의 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은 퇴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체에는 더 제한적인 책임이 주어집니다. 법을 위반하는 사업체는 법 시행 1년 후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 조례는 브랜 존슨 시장이 추진한 다른 노동 친화적 법안, 특히 5년에 걸쳐 정규 최저임금과 팁 최저임금 간의 차이를 없애는 원 페어 웨이지의 뒤를 잇는 법안입니다.
존슨은 어제 수요일 성명에서 우리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협력적으로 노력했고 결국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유급 휴가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폐기하고 인도주의를 명목으로 수용한 중남미 4개국 출신의 이주민들을 위해 특별 노동 허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당국, 이민자 지원단체, 레저렉션 프로젝트 등과 손잡고 지난 1년여 새 시카고에 대거 유입된 중남미 난민들에게 노동 허가서를 신속히 발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안젤로 하난데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자격 요건을 갖춘 비시민권자가 노동 허가서를 취득하고 일자리를 찾아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미국 정부의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하난데스 부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의 운영처를 원스톱 노동허가 클리닉으로 칭하며 하루 150명가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를 위해 연방국토안보부는 시카고에 10여 명의 직원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한인회와 시카고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한인 밀집 지역 경찰서로 방문해 점심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수요일 글렌뷰와 놀스브룩 경찰서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 윌링 경찰서를 찾을 예정입니다. 한인회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한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 상호 우애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시카고 한인회와 총영사관 관계자들은 어제 오전 11시 30분 글렌뷰 경찰서와 놀스브룩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글렌뷰 경찰서의 경우 시카고 한인회 최은주 회장, 좌시아 김 부회장, 시카고 총영사관 여태수 영사, 김인수 영사, 김윤영 실무관이 참석했는데요. 같은 시각 놀스브룩 경찰서에는 시카고 한인회 허재은 부회장, 카렌 황 부회장, 다이안 리 재무팀장과 시카고 총영사관 지형인 부총영사, 김관현 영사, 최지현 실무관이 방문했습니다. 경찰관들에게는 외국인들도 크게 선호하는 불고기와 김밥, 김치 외 해파리 냉채, 오징어채와 같은 반찬류 메뉴가 정성껏 담긴 한국 도시락이 제공됐는데요. 3개 경찰서에 각각 50개씩의 도시락을 준비했으며 소정의 선물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도시락 등 제반 비용은 총영사관이 지원했는데요. 최은주 회장은 한인들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이라며 한인 밀집 지역 경찰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갖고 앞으로 협력하자는 취지로 이 행사를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글렌뷰 경찰서 데들로프 부서장도 한인 커뮤니티와의 보다 활발한 유대 관계 지속을 기대하며 이들의 방문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미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받기 위한 우리의 자체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경찰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갖고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시카고에 있다가 글렌뷰로 이사 왔으니까 1호로 방문한 게 글렌뷰 경찰서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인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놀스브룩이라든가 윌링이라든가 앞으로는 뭐 확대를 해서 샴버그니 이렇게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하겠지만 일단 금년에는 요 3군데를 잡았어요. So we're so excited to try some new cuisine and really get to enjoy Korean food as well. Absolutely. We are so glad to have you part of our community, and we really just love the communication with the association here. And we really just want to know what's going on. If the community has concerns or issues or anything going on, we really just want to be able to we want the Korean community to be able to approach us and ask us questions and be there for issues that are happening in the community. You know, anything, if there's family issues or any issues with children or anything going on in the neighborhood, or, you know, even if they've been a victim of identity theft or they've had something stolen from their house, we want to know about that. We want to be able to help them and assist them and get them the help they need. 최 회장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글렌뷰로 한인회관을 이전한 것을 계기로 올해 글렌뷰와 놀스브룩, 윌링 새 경찰서 방문을 결정했다며 이를 연례 행사화해 내년에는 샴버그 경찰서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갈 방침입니다. 동포들이 미 주류 사회에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걸 통해서 안전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무슨 일이 안건이 생기면은 우리한테 한인한테 바로 연락을 주는 그런 거를 하는 걸로 서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금년은
이 세 군데 하고 이제 내년 들어가면서 또 서서히 뭐 더 다른 지역도 하고 이렇게 뭐 가능하면 뭐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뭐 이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총영사관 여태수 경찰영사도 행사 마련 계기로 한인들의 안전을 꼽았는데요. 영사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인들의 안전 지원이라고 밝힌 이 영사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의 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영사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인 사회가 여기서 안전하게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걸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경찰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우리 한인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글렌뷰, 노스브룩, 이제 윌링까지 해서 이 경찰관서에 이제 먼저 사전 협의를 했고요. 이 경찰관서에서도 한인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다음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인 사회랑 협력하고 싶다 이렇게 저희한테 동의를 해줘서 그다음에 한인회랑 협력해서 이번 이제 이 이벤트를 갖게 됐습니다.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윌링 경찰서는 오늘 방문합니다. 이 시카고 총영사관 지영인 부총영사, 여태수 영사, 김인수 영사, 김윤영 실무관과 한인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태수 영사는 글렌뷰 경찰서가 운영하는 시민경찰학교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글렌뷰 경찰서 요청이기도 하다며 경찰들의 업무도 배우고 경찰과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는 만큼 한인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보 공유라든지 아니면 여기 글렌뷰 같은 경우는 시민경찰학교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저희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우리 한인 참여를 이제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참여하게 되면 여기 경찰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또 이제 경찰들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데 우리 한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공간에서도 적극 독려하고 한인이랑 같이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종교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일리노이주가 종교자유 보호 장치를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First Liberty Institute의 종교 문화 및 민주주의 센터가 최근 발표한 두 번째 연례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일리노이주의 종교자유 보호 지수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난 겁니다. 해당 점수는 종교 자유를 위해 마련된 보호 조치의 수를 기준으로 매겼는데요. 일리노이주의 종교자유 보호 지수는 지난해 81%보다 증가한 85%입니다. 미시시피주는 지난해 82%에서 올해 64%로 떨어지면서 4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난해 최하위였던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45위를 기록했고 올해는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주의 순위를 결정하는 보호장치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부재자 투표 또는 무단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지의 여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낙태 또는 불임 시술 거부가 가능한지 또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는 경우 피임 처방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종교자유 회복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포함됐습니다. 고려되는 추가 요소에는 종교단체, 공무원 및 영리기업이 동성결혼식 주례 및 참여 거부가 가능한지의 여부, 학령기 아동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방접종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카고 한 공립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이 교내 초월 명상 프로그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후 지난달 합의금으로 $150,000를 지급받았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마리아 그린은 지난 2월 시카고 대학과 데이비드 린치 재단이 지원해 일부 도시의 공립학교에서 시행한 경건의 시간 프로그램에 대해 시카고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린의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카고 교육위원회와 데이비드 린치 재단이 각각 $75,000를 지불한다고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그린은 크리스천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2018년에서 2019학년도에 농구와 배구를 하기 위해 차터 스쿨에서 보강 공립고등학교를 전학했다고 말했는데요. 얼마 후에 그녀는 경건의 시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받았고 이 프로그램에는 초월 명상을 비롯해 기독교 신앙을 침해한다고 느껴지는 수행법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TM으로 알려진 초월 명상은 1950년대 인도에서 힌두교인 마하리지 마헤이 요기에 의해 창시됐으며 종교적인 면과 비종교적인 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이 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비틀즈와 같은 유명인들의 지지를 받은 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그린과 그녀의 변호인은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푸자, 즉 힌두교인들이 신자와 소통을 위해 행하는 의식을 하며 만트라를 외우고 힌두교 신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카고 사람들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 살고 싶을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시카고 사람들은 두바이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시카고를 희망 거주지로 꼽은 미국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애틀에 본사를 둔 디지털 송금업체 레미틀리는 최근 연구를 통해 시카고 사람들은 다른 여러 미국주와 함께 두바이를 거주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힙니다. 전 세계 164개국의 구글 검색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시로 이주라는 문구에 대한 검색량을 조사한 이 연구에 따르면 두바이는 캐나다, 영국, 미국을 포함한 최소 60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압도적인 인기 도시로 집계됐습니다. 시카고도 여러 이유로 가고 싶은 목적지 목록에 올랐는데요. 시카고는 전 세계에서 상위 10위 안에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순입니다. 미국 거주자가 살고 싶은 미국 도시를 묻는 질문에서 최소 10개 주에서 시카고를 선택했는데요. 시카고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들은 주로 미네소타, 위스콘신,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주리, 오하이오, 켄터키, 캔사스 등 중서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살고 싶은 미국 도시 1위는 뉴욕시와 오레건주 포틀랜드가 차지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 등지에서 전문직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한인 일당이 현지 수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사실은 불법 성매매 활동과 관련한 강요 등 혐의로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모 씨와 유학생인 또 다른 이모 씨 등 3명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각지에서 복수의 성매매 장소를 운영했습니다.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유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성매매 장소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및 워터타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및 타이슨스,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성매매할 여성의 항공편을 조달해주고 이들이 미국에 머무는 기간 성매매 장소에서 숙박할 수 있게 했다고 연방검사실은 설명했는데요. 성매수자 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고객 명단에는 선출직 공무원, 정보기술 IT 기업이나 제약사 임원, 군 장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고위층 및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사 메타가 자사의 플랫폼에 게재되는 정치 광고의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AP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생성형 AI를 사용한 정치 광고에는 AI를 사용했다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2024년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메타의 새로운 정책은 AI를 사용해 생성된 사람의 모습이나 사실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사회적 이슈, 선거 또는 정치에 대한 모든 광고에 적용됩니다. AI로 생성된 컨텐츠가 포함되었을 경우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는 표시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컨텐츠는 삭제됩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시카고 일원에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겠으나 대체로 화창하고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56도, 밤 최저 기온 37도. 내일도 오늘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밤 최저 32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43도, 습도는 75%, 바람은 북서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